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입만 열면 처벌받을 내용만 얘기하는 우리 시더스 그룹 슈스텐 코리아, 진짜 심각하다라는 걸 아직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더스 그룹 슈스텐 코리아의 엄변호사라는 분의 그 명강의를 한번 좀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뭐 카페 요약본이 충분히 잘 올라와 있어서 그 내용도 한번 설명해드리고, 그 외에 지금 시더스 그룹 슈스텐 코리아 팬덤 비데이 뭐 여기는 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나, 사실 관심사이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많이 해놓다 보니까 사기도 치고 잠수도 타고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막 솟아내서 막 없어지고 뭐 이변호사 사기꾼이라고 하고 지금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산 쪽의 트리플들께서는 더욱더 회장님과 밀접 관계가 있었기에 회장님에 대한 애정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누구보다 더 발빠르게 움직임이 있었기에 아무런 사심 없이 오직 회사 정상화가 되기 위함은 회장님 모셔오는데 기여하려다가 뒷나머지 생각 못한 것으로 무조건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만 했을 것입니다. 정상화가 된다면 신규로 해피캐시 이렇게 갖고 싶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줄을 설 줄 믿었습니다. 실은 제 프로필 단체 사진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캐시로 단체 식사 대접하고 찍은 사진 속에 모두 등록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12.12 PD 수첩 사태가 난 것으로 그만 멈춤, 그리고 정상화가 된다면은 회복함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고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일에 마음과 생각처럼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움직이다 보면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의도치 않은 일들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의도와 마음,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다면 실수를 독려해주고 응원해줘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무너져 힘들 때 빛을 보여주고 힘을 얻고 숨을 쉬게 해줬던 분들이라고 하는데, 예? 아니, 숨을 쉬게 해줬던 분들이 3일 회계 법인 얘기하고 김현장 선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물음표 많이 들지 않나요? 전 지금 와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사람들은 그냥 사기꾼이지 희망을 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많나요? 전 진짜 의심스럽습니다. 이제는 방해 관리자가 아닌 팬덤 입장에서 제 소신을 적었습니다. 모두의 생각과 뜻이 다릅니다. 예? 이제는 이제 소신을 적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희망을 줬다고요? 그러면 희망을 줬다라고 하니까 제가 이분께 한번 질문해볼까요? 뭐 이은지라는 분이 얘기하는데 제가 한번 질문해보겠습니다. 자, 과연 지금 이런 팩트, 과거에 시더스 그룹 슈스텐 코리아가 이런 움직임을 가지고, 팬덤 비데이가 이런 움직임을 가지고 갔는데도 과연 이것을 이렇게 떠들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화면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오세요. 되게 깁니다 이거. 네? 그러셨어요, 여러분. 저는 되게 화가 났어요. 아카데미에 와보니까 다단계는 내가 무시 풍겨요. 이게 뭐지? 여러분 피해자면서 가해자세요. 그것부터 먼저 알고 시작하세요. 반성부터 하세요. 제가 오늘 좀 많이 싸납될 겁니다. 배는 좀 많이 써야 돼요. 이런 지경에 이게 만든 건 우리들이에요. 남이 아니에요. 욕심이 가득한 우리들이었다고. 공부도 안 하고 알아보려도 않고 여러분들 조심해요. 조심해. 전략도는 의심 많고, 의심을 많으면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이 안 되면 무조건 내주지 않죠.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에요. 고소 고발. 여러분 중에도 지금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왜? 고소 고발이 능상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 팬덤 비대가 하는 것은 진실이에요, 진실. 도대체 진실이 뭐냐? 이게 1번. 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장사, 이게 뭘 비운? 아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뭐 박성이라고 어떤 여자애가 뭐 상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미친 넉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제정신이에요 지금? 지 애비 아무튼 갖다 놓고? 그게 맞아요 여러분? 그게 상식적으로 맞냐고요? 그 상식도 모르세요? 어떻게 보셨죠? 그게 보시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보시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뭐예요? 겁박과 당근이에요. 혈공장 안처럼 당신들 또 폐지하면서 고소고발 막 보면 바로 가해자가 돼가지고 자신들 범죄자야? 손대 그렇게 꺼냈더만 본부장. 그렇지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큰 소리 얘기해요. 쳐지 마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저 제가 그나마라도 조금 이뻐하는 전국 본부장이 와서 판매 예산을 만들어 놓고 딱 갖고 짜놓고 그러면서 야 너만 내가 줄게. 너만 와. 이게 이 약한 인간들은 이렇게 야 그래 나 먹고 살 나라도 먹고 살자. 내 식구라도 이렇게 살자. 이거 따라가는 거였어. 그게 맞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요즘에도 이거 따라가는 있었죠. 그런 거 하고 맞아보세요. 옆에 지금 동료 팬덤들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20만 명이 자기만 살 정신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몇 달이나 갈까요? 여러분 주머니 빨대 따로 먹으려고 꽂아놓은 거예요 그거는. 그 몇 년들이
왜 기본 상식을 모르냐고. 이거는 진실을 아는 게 1번이에요. 세월호 사건이 이렇게 오래 그런 것이 그렇죠? 지금도 진실이 가려져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파요. 지금도 떠나고 그냥. 우리가 그런 꼴을 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진실부터 밝히자고요. 우리가. 거기에 하나가 되자고요. 진실, 다른 거 뒤로 보지도 말고 따라서.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아무도 말자. 오직 진실이다. 플랫폼장만 자기 있다나? 피해는 누가 보고 있는데 지금? 진짜 피해자는 누구예요? 미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피해자 중심으로 이 비대위가 만들자 정상이지. 어떻게 테이프리? 확실하게 확실히 주세요. 이거 100% 하는 거 아니었는데 어떻게 비대위, 합동 비대위? 그거 잡하시네. 똥구멍 있겠다 싶기다. 따라 똥구멍 있겠다 싶기다. 이런 진짜 피해본 사람이 누군지 인자 막 쓰는 거. 핸드홈 비대위는 여러분 똑같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의심스러운 와서 보라보세요. 참여해보면 될 거 아니야. 용기도 없어. Here we go now. Batman scoop on the mic, mix in the mix on the wheels of steel. This is what I was fucking born to do. Let's go. One, two. From the top, let's go. One, two. One, two. Let's go. One, two. From the top, let's go. One, two. 깊이 사죄를 드려야 될 일은 이제 결국에 그 김현장의 일을 보는데 참으로 저에게 개인적인 지인이 롯데그룹의 재단 회장이 저고 40년직의 의형제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김현장의 큰 고객이야. 근데 저들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이분과 또 플러스 알파 정부군이 이제 좀 도움이 돼서 오늘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는데 아침 여기서 6시 반에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그 회장님 모시고 어쨌든 도움을 확실히 받으려고 김현장에 같이 동행을 했고 또 역시 이제 높은 부로 같이 가시니까 참으로 우리에게 아무리 방해가 돼도 역시 그 회장님도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같이 갔는데 근데 저희 보고 그 롯데호텔 근데 그 회장님 그 스위트룸에서 기다려서 오후에 이제 김현장에 이제 아주 높은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건으로는 김현장이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도 못하고 등골이 옷사는 참 표현해서는 안 될 꼭 지켜줘야 될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실망을 3시 반에 보고를 받고
그러고 넘어오면서 땅에 꺼지게 이제 걱정을 하면서 역시 가장 위기 때 이제 우리 손수석이 항상 도와주셔서 급히 이제 단독으로 서로 둘이 고민거리를 털어놓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차선책이 있지 않겠는가. 이게 차선책이든 선책이든 일단 처음 출발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팬덤만 생각하고 공격적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근데 그것은 서로 똑같이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추천을 받은 분이 프로필 좀 줘봐. 아까 검찰총장 그분을 어떤 현 정부의 총장 하실 때 차장 검사 하셨던 분, 이제 그분을 추천을 받았어요. 그분이 어떤 가장 빠른 효과로 김현장 못지 않는 그런 실력을 보일 수 있는 분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분은 김현장의 아주 제일 김영무 씨라고 이분이 이제 김현장을 대표하는 제일 큰 어른이시고 오늘 이분도 뵀어요. 연세가 82이신데 창립자예요. 네. 근데 이제 이분도 이제 도움을 주려고 오셨고 바로 보여드릴 분 많이 보셨겠지만은 이분 조남관 이제 바로 이분이 검찰총장 밑에서 차장 검사를 하셨던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하던 시절에 차장 검사 하셨던 분. 이제 이분에게 좀 도움을 받는 길이 우리가 갈 길이 아닌가 해서 이제 그 정도로 어떤 우리 회장님에 대한 변호 서비스는 그렇게 저분한테 맡기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을 믿고 맡긴 사람이 누구냐? 지금 회장님을 수장에 넣고 꺼내지 않는 공범 중에 하나. 차한조. 지금 회장님은 야를 아들로 알아요. 왜? 엄마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놈은 이제까지 그 수천억을 다루면서 연치금 한 푼 안 넣어준 거예요. 24만이에요. 근데 김현장이라는 곳은 무조건 승산이 있는 사건만 수임을 하는 곳이에요. 근데 팬덤이 1명도 2명도 100명도 1000명도 아닌 24만의 팬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과연 이 사건을 맡아서 할 수 있을까? 지금 이때까지 줄다리기 하시다가 오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변호사가 김현장만 있는 게 아니지 않나?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 10가지 안에 꼽히는 변호사 너무 많다. 그런데 굳이 그 사람한테 목매지 말고 차선책을 택합시다. 자, 그렇게 하고 지금 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게 맞는 일이죠? 네, 그렇다면 우리 김현장 있읍시다. 있고 우리는 차선책을 찾아서 가는데 무조건 우리는 돌진밖에 없어요. 국회도 없어요. 국회는 우리 돈을 잃는 거고 무조건 전진만 해야 해요. 전진만 해야 하니 여러분들이 어쨌든 우리 김 위원장님 도와주셔야 되고요.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과연 이미 우리는 칼을 뽑았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뽑았는데 지금 우리는 돌진밖에 없으니 여러분들이 어쨌든 지금 김 위원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으시고 김 위원장은 우리가 잊읍시다. 오늘로서 있고 차선책인 정말 유능한 변호사님을 우리가 선임을 해서 자, 내일부터 작업이 들어갈 건데 어떤 작업이 들어갈 거냐면 플랫폼장이 없는 분들은 본부장들도 다 그만뒀다면 매니저 있죠. 매니저에게 본인들 물론 지금 다 매니저들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선수금을 받아야 되는 아이디와 몽땅 다 제가 다 복사를 해뒀어요. 여러분 복사를 해두셨죠? 그 복사해놓은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여기 본부는 여기로 가져오셔서 그것을 선수금을 전체적으로 합산을 해봐야 돼요. 어느 정도 금액인지 일단은 합산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우리는 제2 대책을 세워야 돼요. 일단 내일은 새로운 변호사가 선임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수금들이 하나하나 근데 여러분들 절대 욕심 부리시지 말고 12월 달에 들어오신 분들 제일 먼저 넣으십시오. 그분들은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그분들 돈은 꼭 돌려드려야 돼요. 완전히 속았다는 느낌밖에 들겠어요? 그러면 맨 마지막 12월, 그 다음 11월, 그 다음 10월 이런 식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두 다 뽑아서 그러면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부마다 전부 다 금액 합산해서 이제 수임 변호사에게 이게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에 압류 우리가 진짜 돈이 없어요. 공탁을 걸 돈이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죠. 어마어마. 근데 우리가 그 돈을 과연 맞출 수 있을까? 하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법적인 것을 제가 잘 모르니 일단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돌진하시겠다 하셔요. 돌진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 어디 계신가요? 위원장님 모시죠. 위원장님 모셔서 일단 위원장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시고요. 저는 일단 여러분들은 조금 안심하고 계셔도 저희들이 있잖아요. 뭐 그 외에도 사기친 다수의 증거물들이 있는데 뭐 이거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지 제가 판단을 해드리진 않아요. 저는 오직 팩트를 가져와가지고 증거물을 가져와서 이렇게 영상에 송출시켜드리는 뭐 그런 역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자,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다 이제 개 웃긴 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시더스 팬덤으로 추정되는 블로거를 찾습니다. 여기 블로거 몇몇 분들은 시더스 포에버 카페 가입이 확인되어 쪽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네요. 혹시 지인이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쭉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블로거 명단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블로거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여기에 또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분들, 그리고 깡공, 이분 굉장히 유명하죠. 그분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솔직히 깡공이라는 분은 그 이후에 블로그 글이 올라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근래에는 확인해보지 못했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다양하게 지금 글들이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기 있는 지금 블로거들 해가지고 이렇게 명단까지 아예 저격을 해서 범죄에 가담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같이 범죄자 합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분이 정말 나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끔 만듭니다. 거기 한편 송권철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왜 이 방에 계신 분들 또한 원금 미해수 되신 분들께 혼란을 부추기고 편가르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 강조합니다. 그리고 편향된 정보가 난무하기에 소신껏 발언을 해본대요. 이성희 변호사에 관해서 처음 그분의 유튜브를 보았을 때 저는 회장님을 위한 변호사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왜? 서초경찰서 얘기 자꾸만 운운하는데 지금은 회장님은 검경 기소와 동시에 서초경찰서에서는 끝이 난 것임에도 서초경찰서 얘기는 앞으로 수사받을 또한 받고 있는 자들에 대한 변호인입니다. 자, 박땡땡 등등, 그리고 강압수사다, 지금 어느 수사인데 어느 시대인데 강압수사를 합니까? 또한 그동안 회장님 변호사는 변호사도 아니고 자기가 대한민국 편호의 변호사이냐 떠들어가지고 광화문에서 모이자 변론을 광화문에서 합니까? 유튜브에서 광화문 변호사, 유튜브 변호사라고 솔직하게 폄하글 썼습니다. 폄하글도 썼대요. 야, 대단합니다. 이분 나중에 이제 그 쇠고랑 차게 생겼어요. 그죠? 변론을 하려면 검찰에 허를찌를 카드를 준비하고 이렇게 빌미를 감추고 그 다음에 판사가 이해하게끔 변론을 철저히 준비하여야 함에도 유튜브에서 내 화투패를 상대인 검찰에게 보이고 있대요. 아니, 검찰이 유튜브 일일이 하나하나 다 보냐고요. 정상적인 변호인은 다른 변호인도 존중을 합니다. 그것 또한 변호인의 기본 에티켓 아닌가요? 아니, 그러면은 팬덤 비데이도 자기네 간부들은요 다른 팬덤들도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것 또한 팬덤 비데이의 기본 에티켓 아닌가요? 자, 이성희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는 변호사도 아니고 자기만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인 양 방송을 한 점, 저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분의 변호 실력을 느꼈다. 그래서 이런 것에 현실의 어느 법인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글에 반문하신 분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다. 저의 취지를 이해해 주십사 하고 드리는 글이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이 회장님의 재판에 해임이 됐다. 그러나 보석권에서만 해임이라는 이상한 법적인 용어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장기적으로 투쟁하고 관리자분들께서는 현실에 이렇게 충실하게 진행하시고 우리는 6개월 생각하고 각자 살 길 찾아가야 될 듯 하대요. 아니, 무슨 시대가 어느 때인데 또 6개월이래요. 이렇게 어그로꾼들이 있으니까, 도제욱 같은 어그로꾼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6개월 기다려야 돼요. 6개월 기다리라고 현우가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또 한번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은 이렇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좋겠고, 자, 다음 내용 보면은 그러면서 전 이성희 변호사 옹호한 적도 언급한 적도 없다. 이제 건철이가 좀 빡쳤는지 단지 회장님께서 선임계에 선임하셨길래 회장님의 뜻을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아니, 회장님을 손희진 씨가 마음대로 이렇게 선임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해명은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단지 그냥 이성희가 싫으니까 자기가 선임한 거 지켜보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 아무튼 2월 7일 공판정에 회장님도 듣고 보고 했기에 2월 8일 회장님께 해임한 것이 전부다. 팩트만 보고 가시죠. 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저 밑으로 전부 마이너스 계정이래요. 그러니까 본인도 피해자다 뭐 이런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냥 제가 이번 방 미친년 될 테니까 그만하죠. 아주 신났어요. 안티방은 하는데 세상에 안티방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당신들이 지금 하는 짓거리가 그냥 시더스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냥 범죄자로 몰아가는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심각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엄땡땡 변호사의 수익 강의 분석, 이걸 좀 잘 봐야 되는데, 변론을 하려면 4차 산업혁명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매일 구치소에 가서 이상훈 회장으로부터 강의를 듣는다. 사기꾼으로부터 강의 듣고 사기에 빠져서 변론을 하겠군요. 판사에게 사기를 강의해서 판사만 속이면 무죄로 풀려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변호사 강의 중에 다 헛소리지만 이상은 회장이 직접 말했다고 하니까 수익 중에 마이너스, 아직 미실현된 것이 혁신 수익의 40%라고 한다. 근데 이것은 아직 안 알려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만들어 놓은 12억 개 코인 현금과 바꾸면 사기의 완결판이 되는 건데, 뭐 여기에 최종 단계인데 이것을 못한 게 아쉽겠지요. 혁신 수익 40%입니다. 20만에서 40만, 100만으로 더 모집해서 사기치는 게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겠죠. 금융사기 허점을 이용해 책임을 팬덤들한테 돌리고 사라졌겠죠.
자기 돈을 쓰게 하고 이익을 30% 남겼다로 해도 돈이 70%가 사라지는데 이게 사기 사업이지 뭐가 사기 사업입니까? 실물 수입이 있다고 제출하는 자료가 사기를 증명하는 증거 자료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30%의 남은 이익의 90%는 회원들에게 돌려주고 10%는 자기가 가져간다고 2차 사기를 또 칩니다. 90%를 돌려주고 10%만 먹는 이런 운호가 어디 있냐고. 내 돈을 주고 쓰라고 하고 30%를 가져가면 70%는 없어지고 30%도 전체도 내 돈인데 내 돈 가지고 돈의 일부를 이렇게 돌려받는데 그것을 다 돌려받아도 시원찮은데 그 돈의 10%를 먹겠다는 도둑을 선한 기업이라고 속이고 있으니 이런 속임수는 가입자 끌어오는 수단일 뿐이고 그 돈 10%를 받으려고 사기꾼이 사기를 치겠습니까? 거둔 돈의 전부가 자기 것이고 미끼로 돈을 풀어준 것 뿐인데 내가 판사라면 변호사로부터 그런 수익이 있다는 자료 다 가져오라고 하고 그래서 한 달에 회원들에게 지급한 돈과 수익이라는 것과 비교해서 이런 수익으로 회원들에게 매달 수천억을 지급할 수 있겠냐고 되물어보면 폰지 사기라는 정답이 뚝 떨어집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변호사 주장으로 매출이 가맹전 300억 쇼핑 200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매달 수천억 풀고 강제로 사용하게 한 쇼핑 캐시가 500억이 되나 봅니다. 8대2니까 5배가 지급되었다고 보면 매달 회원들에게 2,500억의 데이터 값을 주었군요. 그러면 5%로 잡으면 5조의 가상 데이터 자산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일 0.2%의 데이터 값을 받음으로 대충 쇼핑 캐시 매출로 역산한 수치입니다. 자, 그런데 쇼핑몰과 가맹점의 매달 매출 수익이 합쳐서 500억이라면 수익금은 20%로 잡으면 회사로 들어오는 수익은 100억밖에 안 되는 건데 2,500억 매달 풀고 이익이 100억 회사로 돌아오면 회사는 매달 2,400억이라는 돈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욕심 많은 팬덤들이 자산을 늘리려고 현금을 찾지 않고 재테크를 해서 다시 집어넣어 실제로 현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최대한 억제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회장이 구속되니까 소수 탈취자들의 반환금은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 최근에 현금을 입금했고 여기서 비싸게 판 쇼핑 캐시 사용 금액을 공제하고 돌려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죠? 어차피 남는 장사고 수수료까지 토해내도록 했으니까 폼장들이. 자, 탈퇴자 때문에 회사의 자금 사정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은 없다. 문제는 뭐냐? 기존의 회원들이 재테크를 하지 않고 현금을 찾으려 하기에 감당이 안 되는 거다. 폰지 사기꾼이 매달 현금이 들어오면 그 돈에서 사기꾼 몫을 챙기고 미끼로 5, 10에서 60% 풀어주고 그 다음에 회사의 잔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은 게 폰지 사기의 특징인데 슈스텐코리아는 폰지 사기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난 거다. 그래서 잔고는 비었지만 사기꾼이 매주 들어온 돈 중에 빼돌린 금액 추정하면 40%를 금감원과 검찰이 찾아서 몰수를 해서 피해자로 등록한 사람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게 이제 유일한 대책입니다. 이런 변호사가 설명 자료가 범죄의 기초 자료가 된다는 겁니다. 일찍이 말했듯이 변호하면 할수록 범죄를 증명하는 꼴이 되고 추가로 변호사 말로는 렌트카 회사에서 30%의 수익을 가져갔다라고 합니다. 렌트카 피해자들은 이 부분으로 사기회사 렌트카 회사의 공모를 파헤쳐서 렌트카 손해를 보상받는 방법 혹은 압박하는 방법으로 손해를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가 있다. 이러한 분석도 수사관들에게 다 넘길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짜 심각하기도 하고 변호사가 자기가 스스로 이런 처벌받을 내용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고 멋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역시 정의를 위해 싸우는 변호사들은 이렇게 멋있나 봅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더스그룹 슈스텐코리아 팬덤들의 미래 한번 영상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미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대표가 안 오니까 그러면 대표를 오라고 대표를 책임을 오라고 대표를 경찰에 사무장님 한 명만 보세요. 저도 다시 듣게 아니 이게 참 나빠요. 여기 말하지. 대살림이잖아요.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